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은 공부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해서 내가 90점을 받았는데 그냥 3등급이야. 4등급이야.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자연계열인데 물리 1을 선택했어. 근데 30명 들어. 인문계열인데 경제를 들었더니 수강했더니 20명이야. 그럼 등급 어떡할 거예요?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좀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오해와 진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할 때 등급만으로 학생들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에 이제 합격생들의 평균 등급이 한 1.95등급 정도였고요. 그리고 계열 적합형 경우에는 3.04등급이었거든요. 그러면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합격생들의 등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표를 보시게 되면 학업부 수행의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이 약 60.6%를 차지를 해요. 합격생들 중에서. 그리고 계열 적합형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일반고가 13.7%, 그리고 자연계열은 7.7%밖에 되지 않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뭔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어떤 다른 기준, 그리고 고교 유형을 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고려대 경영학과를 보면 1.8등급이 불합격했는데 그때 2.1등급이 붙었더라고요. 네. 그 이유도 고등학교 유형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종합전형에서 이제 등급만으로 이제 평가되지는 않고요. 사실 이수 과목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물론 출신 고교가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고등학교 유형도 당락을 좌우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근거는 성균관대학교 입시 결과를 좀 보시게 되면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인문과학 계열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2.18이었는데 그 다음에 2.96등급, 그리고 사회과학도 1.64에서 1.88, 그리고 자연과학은 1.6에서 2.01, 공과 계열은 1.86에서 2.23등급으로 확연하게 등급이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성균관대는 모집 단위가 굉장히 큰 대학이거든요. 공학 계열은 무려 150명, 그리고 일반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계열도 거의 50명대, 그리고 글로벌 리더나 이런 글로벌 계열들도 거의 30에서 50명 단위의 큰 규모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몇 명의 학생이 등급이 낮아서 전체적인 합격생들의 평균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대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 세 개 대학들은 수능 최저도 없고요. 그리고 면접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균관대에서 이제 의예나 사범 계열은 이제 면접을 보죠. 이제 면접이 필요한 학과들이고, 그리고 한양대학교도 올해 추천형에서 이제 수능 최저가 생기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계속 수능 최저와 면접 없이 학생들을 선발해 왔던 학교들이에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에서 면접을 보는 이유는 하나죠. 이 서류가 진실한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거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이 서류를 100% 믿는다, 즉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 고등학교 유형, 즉 출신 고등학교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학에서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걸 보면 네. 평균도 있고 컷도 있던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유형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경희대학교처럼 학생들의 분포도 자체를 발표하는 대학이 있어요. 경희대를 보시게 되면 입학처에 가면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X차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불합격 학생들이고, 검정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표시된 것들은 합격생들의 분포가 돼요. 보시게 되면 국어국문학과는 평균이 3.2등급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2등급 때 검정색 동그라미가 막 몰려 있다가 다시 쭉 벼요. 그리고 다시 4등급 때 조금 몰려 있고요. 그리고 5등급 가까이 또 몰려 있어요. 이 학생들의 평균을 합쳤더니 3.2등급이 된다는 것이고, 응용 영어, 통역, 통번역학과를 보시게 되면 평균은 3.6등급인데 여기는 2등급 때도 거의 없어요. 그죠? 3등급 가까이 가면서 학생들이 좀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4등급 때 또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보게 되면 내가 일반고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최소한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 정도는 되어야 지원을 해볼 수 있겠다. 근데 내가 영어 영문이나 응용 통번역을 쓰고 싶어.
그랬더니 여기는 사실 3등급, 4등급대가 되게 분포도가 넓어요. 그렇다면 일반고에서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더라도 여기 쓰면 불리하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발표하는 대학은 거의 드뭅니다. 경희대가 거의 유일하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상위권 대학들에서 50% 컷, 70% 컷들을 좀 발표를 해요. 50% 컷이라고 하면 10명이 붙었다고 가정하면 10명 중에 5등의 성적, 그리고 70% 컷은 10명 중에 7등의 성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를 보면 10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10명 중에 50% 컷이 2.41등급, 즉 5등의 성적이 2.41등급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1등부터 4등까지는 다 2.4등급 안쪽에 있다는 분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6등은 모르겠으나 7등은 다시 3.57등급이에요. 굉장히 벌어지죠. 그리고 8, 9, 10등은 알 수 없어요. 4등급일지 5등급일지 6등급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는 대학들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일반고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2등급, 2.3등급, 2.5 안쪽으로 들어와야 한번 경쟁을 해볼만 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다른 학과를 보시더라도 스마트 ICT 융합공학 2.44등급, 그쵸? 화장품 공학도 2.4등급, 그리고 미래에너지는 2.1등급이니까, 그렇다면 일반고에서는 대개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 정도에서 붙고 있구나.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자사나 특목고 학생들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양대처럼 그냥 평균값만 발표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학들은 지원자의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성적이 되면 지원 가능하겠다 정도만 판단되는 것이지, 사실 등급으로 거의 지원 전략을, 경쟁력을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자동차공학이 12명을 선발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이 2.53등급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1등부터 6등까지는 1.3, 그리고 7등부터 12등은 3.83등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2명이 모두 2.53등급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등부터 3등까지는 1.3등급의 극초반이었다가 뒤에 있는 후순위는 4등급, 5등급, 6등급일 수도,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학들에서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학과들의 입결도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서 내가 요 정도가 되면 등급상으로는 지원해도 무리가 없겠다, 이런 판단들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보면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고등학교 수준에 따라서 입시 결과를 알아야지 그래야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고등학교 수준별 지원 가는 대학은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등급뿐만이 아니라 원점수까지 좀 같이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은 공부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해서 내가 90점을 받았는데 그냥 3등급이야. 4등급이야.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자연계열인데 물리 1을 선택했어. 근데 30명 들어. 인문계열인데 경제를 들었더니 수강했더니 20명이야. 그럼 등급 어떡할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등급으로도 분명히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동시에 저는 원점수 쪽까지 좀 같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분류를 A부터 E까지 좀 분류를 해 봤어요. A에는 특목고 중에서도 최상위권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중에서도 전국 단위의 매우 유명한 학교들, 서울에 있는 H고등학교, 용인에 있는 Y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들을 제가 포함을 시켰고, B등급은 특목고이지만 최상위권 특목고가 아닌 학교, 그리고 광역 단위 자사고 중에서 괜찮은 학교들을 제가 B등급으로 분류를 해봤고요. 그리고 C등급에서는 지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들, 지역 거점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 D등급은 지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그냥 평범하게 어떤 비교과 활동이나 학교 프로그램들을 챙겨주는 학교들. 그리고 E등급은 이제 그냥 지역에 있는 그냥 매우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학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등급 지표는 A2로 갈수록 더 낮아집니다. 그쵸? 당연히 최상위권 학교들에선 등급 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등급 컷은 높을 거고요. 이 C, D, E로 내려올수록 컷은 더 낮아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와 동시에 원점수를 좀 같이 보셔야 돼요. 교과별 원점수를 보시게 되면 지금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영어, 사회, 과학을 제가 분류를 했는데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95점 이상 다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 다니는 학교는 등급 받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원점수 좀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내가 수강하는 과목이 너무 적다. 30명, 20명이 듣는 소수 과목이다라고 하면 등급보다는 이렇게 원점수를 좀 고려하셔서 나의 경쟁력을 판단해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서연고는 이제 이렇게 평균과 원점수가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서성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경우에도 보시게 되시면 원점수가 대부분 다 90점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도 원점수가 90점. 물론 수학 같은 경우는 뭐 84.1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원점수가 9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동, 홍도 비슷합니다. 건동, 홍도 원점수는 85점 이상. 그리고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도 마찬가지로 85점 이상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시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우리가 이제 인서울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건동, 홍숙, 그리고 국숭, 세단, 그리고 아주 인하대까지는 나의 등급이 좀 부족하더라도 원점수가 85점 이상, 그리고 90점에 준하게 위치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더해서 이제 이수 과목이나 이제 비교과 활동들로 이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등급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등급이 모든 걸 설명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강자 수가 적은 과목은 등급을 좀 덜 챙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화원인데 수강자 수가 150명이야. 그렇다라고 하면 등급도 원점수도 챙겨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를 들었는데 30명이야. 등급 어떻게 챙길 거예요? 1등급이 한 명인데 못 챙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원점수를 좀 더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제가 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학교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학종을 굉장히 잘 평가하는 학교거든요. 보시게 되면 물리학 과목은 지금 수강주 수가 88명 A 학생의 경우에, 그리고 화학원의 경우에는 135명이에요. 그러면 꽤 수강 수가 많죠. 화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원점수도 챙기고 당연히 등급도 챙기셔야 하는 거고요. B학생을 보게 되면 물리가 65명이에요. 그러면 등급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 경우에는 원점수 위주로 챙겨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진로 선택 과목도 원점수가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 과목은 ABC, 즉 절대평가죠. 그렇다 보니까 A 등급만 받게 되면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80점 A 등급과 85점 A, 90점 A, 95점 A, 100점 A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학생 경우는 지금 S대학교를 합격한 학생인데 화투와 생투의 원점수를 보게 되면 화투는 99점, 그리고 생투도 93점으로 매우 높아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게 되면 화투가 47.6, 그리고 생투가 50.5%거든요. 즉 A 등급을 전체 수강자 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A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80점 A도 있을 것이고요. 90점 A도 있고 95점 A도 있어요. 당연히 95점 A, 100점 가까운 A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당연히 원점수 챙겨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등급만으로 이제 학생 학업 역량 그리고 경쟁력을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원점수를 꼭 참고하셔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사실 여기에 더해서 이수 과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들의 성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학생들이 너무 등급에 연연을 해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고려대식, 중앙대식 1.825, 2.1등급이요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종합전형 경쟁력 절대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세부적인 지표들을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